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 이승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승준의 포식 투자라는 이런 타이틀로 주식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많이들 제가 하는 강의를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포식자로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부터 해야 될 텐데, 방금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 저를 주식 전문가다, 증권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투자 전문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트루시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트루시라는 회사는 국내외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트루시에서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 등의 그런 주식난다 채널들이 있습니다. 투자클럽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TV 그리고 주식 관련 포털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고요. 역시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저를 가끔씩 초청해서 강의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해외 주식, 파생, 주식 실전대회에서 상위 입상 다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주식만 투자를 하는 이런 투자자는 아니고요. 엔젤 투자, 초기 기업 투자를 4년간쯤 해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올라운드형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도 운영을 합니다만, 저는 경영인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투자에 도움을 주는 쪽의 직업보다는 투자자로서의 직업을 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라는 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포식 투자 이런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포식 투자라는 낯선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주식 강의는 사실 굉장히 여러 접근법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강의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접근법을 제시하는 그런 강의도 있고요. 차트를 보고 기술적 매매를 하는, 혹은 기존의 어떤 그 레코드들을 보면서 퀀트 매매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법과 다양한 논리들이, 접근법들이 이 시장 안에는 존재하고요. 그 나름대로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포식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포식자를 이해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포식자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들을 따라하고 또 이들을 이해하면서 이들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식 투자에서 포식자라는 것은 일단 1번은 세력이겠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작은 종목들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주 세력들, 개인 세력들, 스마트머니들의 집단들이 있을 거고요.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세력의 특성을 가진 투자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이라는 것은 세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막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런 작전 세력만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도 기관도 다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세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은, 세력은 주가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주가를 만드는 집단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아니에요. 이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이래 해서 개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봐야 이 주식이 하루 이틀 3일 오르고 조금 올라서 수익 났어 라고 했을 때 이 파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등락만 반복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주인 없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주식의 가격을 만드는 집단, 이들이 세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세력들이 과연 주식 투자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의 접근법과는 틀린 거죠. 지금까지는 차트만 보면 돼, 그리고 기업의 실적만 보면 돼 라는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주식 투자라는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뜬금없이 업의 본질이냐? 우리가 주식 투자는 그냥 투자 아니야? 업의 본질 하면은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좀 중요한 개념이 됐는데, 개념을 처음 쓴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죠. 자네는 이 사업의 본질, 이 사업의 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을 던져서 본인의 생각과 좀 많이 빗나간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 뭐 호텔신라, 호텔 산업이라는 산업의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게 중요한가? 예를 들자면은 시계 산업이라는 산업이 있어요. 뭐 롤렉스도 좋고 고급 시계, 그리고 뭐 중저가 시계. 이 시계 산업의 본질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시계니까 정확성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정확해야 된다, 시계는. 아니다, 시계는 결국 사업적으로 보면 패션이야. 패션이기 때문에 욕망을 자극해야 되고 패션 쪽으로 수려해야 되고 앞서 나가야 돼. 시계 산업의 업에 대해서 갈리는. 근데 정확도라고 판단을 한 사람은 기술적인 영역은 담당을 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이걸 세일즈하는 쪽에서는 영꽝일 겁니다. 세일즈 하려면은 시계 산업을 패션 산업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이런 것처럼 무엇이든 하나 내가 파고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는 것 혹은 내가 준비하는 것의 그 본질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아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10초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시장의 업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무엇이냐? 저는 유통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업.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농사 짓듯이 투자를 하는 거야. 주식 투자는 뭔가 한번 사면은 이 회사의 성장과 같이 해야 돼. 막 이런 많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유통업이 나왔냐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주식 투자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유통업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자, 유통업의 특징이 뭐예요? 유통업은 1번 가공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원재료를 만들어서 뭐 제조를 하거나 혹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요. 가공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보유합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남기고 팔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파는 거죠.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처음에 사서 일체의 가공 없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시 파는데, 다시 팔 때는 일정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마진을 먹는 거죠. 자, 이 주식 투자 볼래요? 주식 가공할 필요 있나요? 그냥 산다. 일정 시간, 그것이 단 5초든 10초든 1년이든 2년이든 보유하죠. 마진을 남긴다. 그렇죠? 우리 수익을 남겨야죠. 마진을 못 남기면 손해고,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사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파나요? 물론 안 팔고 배당만 받아도 되는 그런 주식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식 투자의 목적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아니죠. 결국엔 다시 파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식은 유통업이랑 굉장히 닮았다는 거죠.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뭔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나는 단순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주총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결권을 일부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샀다가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이 바로 주식의 투자의 어떤 행태고, 이것이 유통업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과정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왜? 마진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가격보다 싸게 사야 되죠.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우리가 이 마진이라는 게 남잖아요. 이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국 유통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같이 주식업에 적용이 될 때 성공적인 포식자로서의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포식자라는 표현을 서두에 이어서 또 썼는데요. 누가 이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가? 세력들이 이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생각을 해보세요. 세력들은 자금이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신지 모르겠으나 1억 혹은 3억, 1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10억 가지고 주가를 만들 수 있나요? 가격을 만들 수 있나요?
구간적으로 혹은 추세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 세력들은 자금이 커요. 그리고 세력들은 정보력도 높죠. 개인들보다 이 두 가지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세력들이 불리한 건 뭐냐? 자금이 크다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불리해집니다. 왜? 다시 팔아야 되잖아. 이걸 내가 팔래니 어떻습니까? 이 주식을 팔라고 그러니까 주식이 빠져요. 내가 팔면 주식이 내려갑니다. 뭔가 기관이 자꾸 파네? 뭉탱이 물량이 자꾸 눌러있네? 위에 이렇게 매물이 많어? 그럼 안 사요. 그렇죠? 팔려고 그러면 밑으로 던져서 팔아야 됩니다. 그럼 주가가 빠져요. 그럼 주가가 빠지면 차트가 또 깨집니다. 그럼 더 안 사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선 파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팔기 위해선, 제대로 팔기 위해선 유통의 관점에서 이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다시 파는 것은 얘네들의 방법을 뭘로 찾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요, 다시 팔기 위한 그 방법들을 연구를 해요. 그럼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팔 수 있을까요? 얘네들이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 팔 수 없는 정도의 큰 주식 보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올리더라도 올리고 나면은 나는 돈이 이제 없고 주식만 남아 있는데, 이걸 돈으로 환전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이 필요한 거예요. 거래량. 결국 거래량이구나. 거래량이 필요한 건데, 거래량이 있어야지 좋은 가격에다가 뭉텅이로 넘기면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이 거래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다시 팔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고, 이 거래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밑에서도 안 사는 사람들이 이 위에서도 사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죠. 뭔가 호재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지만 실제로는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움직이는 거죠. 이 돈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세력인 거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이 스마트머니 세력들이 많이 사놓고 끌어올리기까지 하는데, 팔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 실적이 이제 공식화되는 게 필요하겠죠. 실적이 너무 좋대. 야, 이건 실적이 좋아요. 너무 주가가 쌉니다. 라고 경제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막 서로들 분석들 하고 이러면서 이 종목이 이제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두가 납득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달려드는 그 거래량에다 대고 세력들은 매도를 하는 거죠.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동안은 급락장에 막 이렇게 막 밑에서 눌려 있다가 한동안 또 좋은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흐름들이 지금 나왔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 강력한 발언들, 수소 산업을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중요한 동력으로 계속 어필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수소차의 대장주들이 많이 올라 있는 지금 밑에 보면은 이것도 수소차 관련주야? 이것도였어? 막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장중에 15% 정도 올랐는데요. 이게 수소차 관련주로 큰 흐름 보이지 않던 종목이 오늘 15%가 올랐는데, 예를 들어 풍국주정 장중에 좀 비슷했습니다만 종가는 한 3%대 정도 올라서 끝났네요. 대장주는 초기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자꾸 위쪽마다 이렇게 거래가 꼬리를 많이 답니다. 그쵸? 어제도 보니까 14.8%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2%야.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15% 올랐는데 종가는 3%야. 그러면은 어제는 윗꼬리가 15%가 넘었다는 거고, 오늘도 윗꼬리가 12% 정도,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15%, 12%를 만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EM코리아 같은 종목이 지금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오늘 종가가 0.49% 올랐습니다. 또 유니크라는 종목도 볼까요? 어제는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고가가 8%대 올랐습니다만 종가가 0%대예요. 꼬리를 달았습니다. 이걸 세력들이 팔아먹었을까? 안 팔아먹었을까? 저는 팔아먹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급등할 때 보통 세력들이 쓰는 방법들, 그것들은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보통 주식을 팔아 먹는데요. 주식을 팔면은 주가가 빠집니다. 하지만 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후속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다가 팔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뭉탱이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밀리지 않고 윗꼬리가 나오는데도 밑에서 계속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느냐? 그것들은 바로 후발주들 중에 뜬금없이 이것도였어 할 만한 새로운, 오늘 세원이라는 종목, 대우부품이라는 종목들, 이런 것들 수소차 관련해서 오늘 상승한 종목이죠. 갑자기 테마가 넓어졌죠. 새로운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수소차로 오늘 상한가를 갔어? 수소차가 아직 고점이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은 야,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대장주들을 고점에서 따라가서 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세력의 전략이에요. 왜 이런 전략을 씁니까? 고점에서 거래량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고점에서 충분히 내가 밑에서 산 그 많은 수량을 털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뉴스들이 언제 터질지, 후발주들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까지도 플랜을 짜서 고점에 매각한다. 이런 전략 가운데 포식자들은 시장을 가지고 놀고 움직인다. 그 안에서 아무 정보도 없고 나중에 이런 게 이제 좋나 보다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들이 그 물량바지가 되어서 퇴출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에서 포식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포식자들은 파는 전략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을 파는 쪽에다가 방점을 찍지 않고 다들 주식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주식 강의들 한번 다 보세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 어떤 주식을 언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만 잔뜩 있습니다.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된다 조금 있어요. 그나마도 굉장히 허접하게 있습니다.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잘 논의가 안 돼요. 주식을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자, 무릎에서 사는 것도 발바닥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무릎에서 살 수 있을 거고,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면은 자, 꺾인 다음에 팔라는 건데, 그러면 이 꺾인 이 최근의 고점이 과연 고점이 맞아? 답을 줘야 되잖아. 근데 그림 보면은 저기가 어깨였네? 그럼 제가 과연 어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강의를 계속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것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꾸자. 우리가 단순히 최종 소비자처럼 이 주식을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분석을 하지 말고, 이걸 언제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 신호가 이런 신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저렇게 팔려고 하는 애들이 살려면은 언제쯤 사겠구나. 쟤네들이 그 사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구나.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팔아먹을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팔아먹을 전략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전략을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주식이 싸대, 저평가래,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저평가야, 그래서 앞으로도 한참 가야 돼라고 얘기했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은 한참 꺾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밸류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익이 이제 줄어들어서 업황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아직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30%가 더 비쌀 때는 저평가라고 그랬는데 30%가 더 빠졌는데 그럼 더 저평가여야지. 왜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이게 사는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내가 팔아먹을 관점에서 봐야 돼요. 팔아먹을 관점에서 보는 연습으로 여러분들께 공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문가 이승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공부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